아파트를 판 돈 9억 원이 반토막 날 위기에 처한 74세 이모 씨. 3개월 단기 사채에 재투자하러 은행을 찾았지만 은행원 추천으로 가입된 상품은 나중에 보니 홍콩 ELS였습니다. 3개월짜리는 다 떨어지고 6개월짜리 몇 개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6개월에는 반드시 찾느냐 그 얘기까지 했어요. 내가 가입할 당시 누누이 그렇게 원금 보장되는 상품이 없냐고 그러고 안전한 걸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이고 이거를 이렇게 가입을 시키 이런 얘기예요. 금융지식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10년 넘게 거래하던 은행 직원 권유로 전 재산 2억 7천만 원을 투자한 74세 김모 씨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진짜 저기 한데 글씨를 내가 진짜 못 배웠어요. 3년 전에 내가 좋은 상품이 있고 좋은 이자가 많이 나오는 거 내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나는 그냥 그거 적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홍콩 H지수에 연계된 주가지수 연동 파생 상품 ELS는 만기에 3% 남짓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기준보다 지수가 급락하면 원금 전체를 날릴 수도 있는 초고위험 상품입니다. 10월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홍콩 ELS 상품 관련 민원은 총 25건 중 17건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민원이었습니다. 은행들은 고객 모두에게 충분한 설명을 거쳤고 절차대로 가입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설명 과정에서 손실 가능성을 축소한 정황도 발견됩니다. 전쟁을 하고 이럴 거라고는 진짜 예측을 못했어요. 이게 정말 무책임한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그동안에 또 그래프도 보고 판단을 했던 거고 본점에서도 또 이런 상품들이 이 지수들이 들어간 것들이 괜찮다고 해서 내년 초부터 만기가 돌아오면 손실액은 수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여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에 대책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은행에서만 16조 원이 팔렸습니다. 이거 엄청난 규모인데 이렇게 많이 팔린 이유가 뭘까요? 네, 시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팔렸던 시기가 2년 전인 2021년 상반기거든요. 네. 이때가 언제였냐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졌던 시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기예금 이자도 뭐 1%?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은행들에선 예금에 주로 가입하던 어르신들에게 정기예금 다시 하느니 이거 하세요 하고 많이 권유를 했던 거죠. 그러면은 예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고객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유인이 됐을 텐데요. 그런데 석연치 않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자가 3%, 연 3%잖아요. 그런데 네. 0.7에서 1% 정도를 은행이 선취 수수료로 뗍니다. 아. 그러니까 투자 원금의 1%는 떼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네,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체감 이자는 뭐 한 2% 정도인 셈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정기 예금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정기 예금은 당시에 보면 이자가 한 1% 정도였거든요. 네네. 그러면 한 1% 정도 더 얻는 정도의 수익인 건데 이자 1%더 받겠다고 원금 모두를 날릴 수도 있는 상품에 가입한다. 그것도 전 재산을 앞서 보셨지만 뭐 집 한 돈, 그러니까요. 평생 모은 전 재산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걸 몽땅 털어넣는다는 게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가능했겠느냐고 지금 투자자들은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데 거기서 1%를 수수료로 떼면 그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도 고객들이 그걸 선택하는 걸 더 원했겠네요. 네, 9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앞선 리포트에서. 그럼 900만 원이 수수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4대 시중은행이 이 상품을 16조 원어치 팔았다고 했어요. 수수료가 1%라면 모두 1,600억 원 가까이 와, 됩니다. 이런 그러네요. 이유로 투자자들은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가입을 좀 유도한 게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 5억 원을 투자한 이 고령 가입자의 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그 한 고객을 5억짜리를 이렇게 넣었다는 것 자체도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일부는 안정적으로 굴리고 일부는 이렇게 해보자 이게 아니라 모든 금액 몰빵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철저히 영업용으로 이용당했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네, 뭐 다만 아직 이 주장일 뿐이고요. 은행들은 모든 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 상당수가 고령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은행에 조금 더 친절하게 상품의 위험성을 설명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금융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은행 직원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죠. 한글이 익숙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직원이 좋은 상품 있다고 권유하면 대부분 고맙습니다 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은행 직원들이 파생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판매에 나섰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금융당국, 금융감독원 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복잡한 고유형 파생 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그 상품 자체를 정확히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령층을 상대로 파는 것이 적정한지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네.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불안전 판매 여부를 지금 따져보고 있는데요. 내년 초부터 이제 손실이 확정되기 시작하면 이 민원 건수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잘 모르고 거래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이거 참 큰일입니다. MBN이 입수한 은행별 H지수 ELS 발행 잔액입니다. 은행이 판매한 16조 원 가운데 KB국민은행이 7조 8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도 2조 원 이상 팔았습니다. 이 가운데 6조 원가량이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데 H지수가 가입 당시에 대략 70%를 넘지 못하면 하락분 만큼 손실이 납니다. 투자액의 40%인 2조 5천억에서 3조 원가량이 손실로 확정되는 겁니다. 역대 최악의 금융사고였던 라인펀드의 피해액 1조 6천억 원을 넘어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한 번이라도 손실 구간에 들어간 금액은 이미 5조 원으로 국민은행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홍콩 같은 경우가 수익률이 좀 많이 높아질 것이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기관들의 마케팅에 활용이 되면서 그때 이제 ELS를 많이 소비자들이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손실이 확정되면 상품 가입 전 제대로 위험 설명을 했는지를 놓고 은행과 투자자 간 불안전 판매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다시 그 투자자들만 손해보고 은행은 피해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KB국민은행을 중심으로 불안전 판매가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일부 투자자들은 은행 직원의 말을 듣고 정기예금을 깨 ELS 상품으로 갈아탄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